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EL에 관련된 것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블릿부터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코프도 좀 테스트해보고 이래저래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크기를 좀 키워놨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네. 좋아요. 자, 여기다가 DT 하나 만들까요? DT 하나 만들고 컨트롤러 서블렛 하나 만들고 작업합시다. 패키지는 com.min.edu.dto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웹엑셀은 저희 안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는 저희가 그냥 스코어 갖고 오는 거 저번에 했던 거 그냥 사용할게요. 스코어 DTO.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ivate, 그 다음에 string name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rivate int, 그 다음에 kur, mass, 그 다음에 eng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rivate string, 그 다음에 first name도 하나 할까요? 자, 생성자 만들어 주시고요. 럼보가 안 사용할 거라서. 그 다음에 유징 필드. 여기다가도 아니야, 그건 할 필요 없지. 하신 다음에 getter setter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toString도 하나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PC가 깜빡깜빡거려요, 드디어. 자, 만드셨으면 서블릿 하나 만들까요? 여기 서블렛 버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0으로 만들 겁니다. 어노테이션 방법이죠. 그래서 골뱅이 웹 서블릿이 자동으로 웹XML에 만들었던 서블렛과 서블렛 매핑을 대신해 주죠. 패키지는 com.min.edu.ctrl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은 EL, 그 다음에 그냥 컨트롤러, EL 언더바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자, 넥스트 해주시면 되고요. 매핑 이름은 여기 적혀 있으니까 매핑대로 작업을 해줄게요. 이름은 간단히 EL.2 대문자로 소문자 EL.2 이렇게 만들게요. 자, 피니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getter, setter 만들 건데 저희는 두 포스트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성자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피니시 아주 좋습니다. 필요 없는 주석들 다 지워버리고 깔끔하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쓸데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다 주석 처리해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호출이 EL 정도로 포스트로 만들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객체를 한번 만들어서 EL 스코프 호출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코어 DTO 해주신 다음에 DTO 01, 그 다음에 뉴 해주시고 스코어 하신 다음에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3개 만들까요? 어차피 페이지 스코프는 뭐 보여드릴 수도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는 오늘은 놀부, 흥부, 그 다음에 시드스틸러, 까치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백 그냥 쓰시면 돼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 숫자는 80, 90, 40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놀, 흥, 그 다음에 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3개의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EL의 호출 순서죠. EL의 호출 순서. 호출 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요. 리퀘스트 적어야 될게요. 리퀘스트, 그 다음에 세션 스코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호출 순서는요, 이름이 같을 때 호출되는 네임이 이 같은 경우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겠죠? 자, 그래서 세 개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리퀘스트 스코프죠. 리퀘스트 스코프 점 set attribute. 메서드는 공통 메서드예요. 그래서 얘는 1번이고요. 이름은 같은 이름 쓸 겁니다. DTO.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션에 담을 거니까 여기는 첫 번째인 리퀘스트 스코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션 스코프죠. 그래서 세션 만들어줘야 돼요. HTTP 세션. 세션은 request.get session. 그 다음에 session.set attribute. 메서드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DTO고 같은 이름. 그 다음에 2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3번은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입니다. 얘는 get servlet context에 들어가 있죠. get servlet context.set attribute 이렇게 하신 다음에 DTO, 그 다음에 DTO 3번. 오케이. 자, 이렇게 잡아놨고요. 물론 영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흐름 제어죠. 흐름 제어도 계속 말씀드렸죠. 흐름 제어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 리다이렉트와 그 다음에 포워드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리스판스 객체에서 하고 있고요. HTTP 서블렛 리스판스예요. 리스판스.send redirect를 하시게 해서 여기다가 해주시면 얘는 요청된 페이지에 다시 주소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는 게 리스판스죠. 리스판스 쪽에서 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터, 이게 아웃 객체입니다. 라이터는 아웃 객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바디, 요청된 페이지의 바디 값을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바디에 전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건 request get request dispatcher dispatcher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forward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request와 그 다음에 response 이렇게 적어주겠죠. 그래서 얘는 객체를 가지고 전달하게 되겠죠. 스코프를 전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세션은 두 개 좀 담을게요. 좀 이따가 세션 리무브를 좀 보여드리려고 세션점 그 다음에 set attribute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션의 값이라고 해주도록 하죠. 오케이, 아주 좋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동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이동 갑시다. 리퀘스트 점 위에 했던 거죠. get request dispatcher. 그 다음에 점 forward 먼저 작성해 주셔야 잊어먹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냥 이동할 거니까 슬러시 el page라고 하도록 하죠. el 언더바 page 점 jsp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대문자로 만들진 않아요.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자, 복사하시고 웹 APP에 똑같은 이름으로 JSP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글자가 너무 큰데? 괜찮아. 자, 하신 다음에 피니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프 확인입니다. EL의 스코프 처리 방법이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석을 하나 처리해서 설명을 좀 적어드리고, 지금 있었던 EL 컨트롤러가 있어요. EL 언더바 컨트롤러 에서 리퀘스트와 그 다음에 세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의 값을 같은 값으로 같은 이름으로 값을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는 같은 이름으로 호출할 경우 EL을 통해서 프리픽스 없이 호출할 경우 리퀘스트, 그 다음에 세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순으로 처리가 된다. 자, 요 얘기고요. 그 다음 얘도 오브젝트로 받아와요. 오브젝트로 받아오는 건 똑같은데 이제 어차피 출력되는 애가 스트링이잖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투스트링 호출돼서 그냥 되는 것 뿐이에요. 뭐 스코프로 하기 전에 얘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스크립트 리스 처리하게 되면 명확해요. 스크립트 리스로 해당 스코프 객체를 get으로 get하여 객체화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아이는 자,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죠. 스코어 DTO, 그 다음에 DTO 01이라고 그냥 쓰고요. 리퀘스트 할까? 리퀘스트 DTO, REQ DTO.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리퀘스트에 있으니까 물론 다운 캐스팅부터 그냥 바로 사용합시다. 우리 다 아니까 리퀘스트 점, 그 다음에 get attribute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DTO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얘는 세션 DTO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플리케이션 DTO가 됩니다. 캐스팅은 다 똑같고요. 객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세션이라고 하는 애가 미리 선언이 돼 있어요. 아까쯤에 저희가 기본 임플리시트 PPT 그려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어플리케이션. 아이고, 대문자로 써놓군요. 소문자여야 되는데. 네,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컨텍스트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미터도 전송이 되는데 파라미터는 형변환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주소로 넘으니까 모두 다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뭐 파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퀘스트 점 get 파라미터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쿼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파라미터도 전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필드셋 하나 만들어주시고 출력을 한번 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의 출력이죠. 레전드. 네, 스코프 출력. 스코프 객체 출력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이죠. 스코프는 요청 형태는요. 요청 형태는 키, 그 다음에 value로 되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주소값을 전달하는 주소를 통해서 주소를 전달하는 값을 뭐라 그래요?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죠. 갯방식에 사용되는 방식이죠. 쿼리 스트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내려가셔서 UL로 하나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L이고요. 그 다음에 LI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값을 찍을 때는 저희가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후에 각각의 변수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오히려 더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request DTO, 그 다음에 session DTO, 그 다음에 application DTO, app DTO구나. app DTO. 자, 해주시면 되고 파라미터도 그냥 파람이라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객체 변수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호출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서버는 리스타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호출 해보면 되겠죠? 화면 올라가셔서 자, location.href 그 다음에 0101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름은 아까쯤에 el.do였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 얘를 갖고 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 전달할게요. 쿼리 하신 다음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날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됐죠? 객방식이니까 인코딩 할 필요 없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는 리퀘스트, 그 다음에 얘는 세션, 그 다음에 얘는 어플리케이션, 얘는 파라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립트 릿이 나쁘다, 구형이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객체를 사용하는데 이 객체를 계속 선언하거나 작성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만들어낸 게 EL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처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 여기다 필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OL로 합시다. 자, LI고요. 중요 내용을 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네임만 있는 경우 네임에 네임만 있는 경우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임에 맞는 값을 출력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뭐 스코프인지 아니면 리퀘스트 스코프인지 아니면 세션 스코프인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li 그 다음에 네임만 있으면 이상하죠. 네임과 값이 있는 경우 그래서 네임에 맞는 값을 출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네임만 있는 경우 자, 네임만 있는 경우는 뭘 출력해요? 얘만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아무것도 빈 값으로 출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임이 없는 경우 선언되어 있지 않은 네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null이 출력이 됩니다.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EL로 하면 얘가 다 없어져요. 자, 그래서 EL로 하시는 거 보여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자, 필드셋이고요. 자, 레전드고요. 좋습니다. 자, EL을 통한 스코프 처리요. EL을 통한 스코프 처리. 자, 피텍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다가 스크립트 립 문법은 자바의 문법을 통해서 호출하고 그 다음에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캐스팅해서 사용해야 한다. 요게 조금 여러분들 불편한 면이었죠. 그래서 자바는 뭐 때문에 사용한다? 캐스팅을 위해서 학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변화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라고 이력서에 적으시는 거 제 입장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되는 모든 값은 결국에 뭐다? 스트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트로 바꾸든 아무 짝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을 찍으면 HTML에 출력할 수 있는 거는 문자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문자예요. 그러니까 캐스팅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EL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익스프레션 랭귀지요.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통해서 출력되는 방식을 자동으로 스코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스코프를 호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자바 쪽에서 필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작성을 해드리면 UL LI로 작성을 해주시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스코프의 호출은요, 각 스코프의 네임이 같은 경우 리퀘스트, 그 다음에 세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순으로 검색되어집니다.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확한 스코프를 처리하기 위한 프리픽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할 수 있다. 되셨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퀘스트라든지 그런 애들을 사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요거 들어가지 않죠, 당연히. 스타트 태그가 없대. 에이, 있어. 괜찮아. 그냥 써.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는 OL 아니다. DL 그 다음에 D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스코프의 우선순위 뭐가 출력되는지 한번 볼게요. 스코프의 자, 우선순위 DTO의 이름으로 리퀘스트로 호출할 겁니다. 이름으로 호출할 겁니다.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그래서 달러 하신 다음에 DTO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리플레시 한번 눌러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뭐가 나와요? 놀부가 나왔죠? 놀부 홍보 까치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리퀘스트 스코프가 먼저 호출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세션 스코프를 호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내려가셔서 프리픽스를 통한 스코프의 호출, 스코프의 호출. 이번에는 세션 스코프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자, 달러 가로 해주시고 세션 스코프 점 그 다음에 DTO 이렇게 해주시면 세션 스코프가 선택되어서 처리되겠죠. 자, 해주시고 리플래시. 그럼 이렇게 흥부, 놀부, 흥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세션 스코프가 이름은 같지만 호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 OGNL입니다. 자, OGNL 오브젝트, 그래프, 내비게이션, 랭귀지. 그래서 객체를 하위로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는 점점점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문법을 통한 get 메서드 호출입니다. 당연히 set 메서드로 호출이 안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달러 이번엔 어플리케이션 거 호출해볼까요? 자, 어플리케이션 까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점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퍼스트 네임. 익숙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MySQL에서 마바티스에서 많이 사용했거든요. 퍼스트 네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잘 보세요. 달러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 리퀘스트 스코프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DTO DTO를 빼먹었네요. 미안해요. DTO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 하신 다음에 get first name 이렇게 그 다음에 메서드니까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짬뽕으로 섞어서 쓰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요거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동작은 돼요. 동작은 되는데 이렇게 짬뽕으로 써서 사용하라는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OGNL 방식을 사용할 거면 OGNL을 쭉 안 고쳐졌어요? 자, OGNL 방식이면 OGNL 방식을 사용하시고요. 저렇게 자바랑 섞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헷갈려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플래시 한번 해봅시다. 리플래시래. 여기 화면에서 다시 로드 해주시면 까치까치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OGNL 방식으로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파라미터 호출은 프리픽스가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달러 가로 해주시고 파라 점 그 다음에 쿼리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장해주시면 되고 리플래시 하시면 이렇게 날씨라고 하는 위에 쿼리로 전송했던 아이가 찍히시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만들까? P 태그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 버튼 하나 넣어줄게요. 버튼. 자, 이번에는 스코프의 전달 범위입니다. 저희가 지금 3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는 뭐였어요? 리퀘스트 스코프니까 2번 전달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전달이 될 거고요. 세션 스코프와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는 뭐예요? 세션은 내가 브라우저가 열려있는 상태로 계속 범위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 전달될 거고, 어플리케이션도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갈게요. 자,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더, 파일이래. 링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클릭.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땡 로케이션 href 해주시면 되고요. 원커테이션 해주고 점/, 그 다음에 스코프, 그 다음에 테스트 .jsp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쵸? 자, 스코프 테스트 JSP 갖다가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웹 APP에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JSP 스코프 테스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쯤에 EL 페이지에서 버튼을 눌러서 이동하게 되면 스코프 테스트 JSP로 갈 거예요. 그러면 얘도 다시 렌더링 되면서 얘네가 출력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화면에서 자, 여기 버튼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눌러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리퀘스트 스코프는 전달이 안 되지만 세션 스코프와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는 범위가 어디에요? 세션 계속 켜져 있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얘가 꺼져도 얘는 삭제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된다. 물론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스트가 들어갔는데 내가 구매 목록을 막 저장하고 싶어. 뭐 이럴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들어갔는데 내일 다시 이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어제 받은 목록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럴 때는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에 담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너무 남발하면 안 돼요. 객체가 계속 유지되잖아.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도 때에 따라서 지워주셔야 됩니다. 메서드는 똑같아요. 리무브로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물론 인밸리데이트로 그냥 뭐 한꺼번에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한번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마지막이고요. 자바스크립트 그죠? 세션 삭제하는 거 보여준다고 했었죠. 자, 밑에 내려가셔서 필드 스탯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사실은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레전드로 여기에서 세션 HTTP 세션이죠. HTTP 세션의 삭제 방법. 삭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삭제라고 하는 게 전혀 달라요. 첫 번째는 공통 메서드인 얘가 있죠. 리무브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여기 다음에 이제 네임을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네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처럼 아예 얘는 객체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스캐너 사용했을 때 스캐너를 클로즈 시켜버리면 그 프로젝트에서 아예 사용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세션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세션을 그냥 아예 삭제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쟤는 어레이 리스트처럼 이렇게 객체 깜대기는 있어. 근데 안에 있는 값들을 지운 거야. 그게 리무브고요. 이 어레이 리스트 자체를 지웠어. 그럼 뭐야? 세션 인밸리데이트입니다. 그래서 로그아웃일 때는 세션 인밸리데이트를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뭐 잠깐 뭔가 값을 담았다가 페이징 같은 경우죠. 페이징 같은 경우 파일 업로드가 담았다가 뭔가 확인을 막 했다가 이제 확인 나갔어. 그럴 때는 리무브로 삭제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션을 인밸리데이트 하시게 되면 나머지 애들도 다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세션 값이 5개야. 그죠? 근데 내가 세션 인밸리데이트 있어. 그럼 얘가 싹 다 날아간다고. 근데 리무브를 사용하시면 내가 특정 애들만 이름만 알고 있다면 걔네들이 이렇게 삭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얘는 뭐시기야? 그 스프링에서도 세션이 좀 나눠져 있어요. 세션이 HTTP 세션이 있고요, 스프링 세션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세션, 물론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세션 삭제라고 하는 버튼 하나 만들어주고요.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작성하도록 하죠. 그래서 도큐먼트 점, 그 다음에 쿼리, 그 다음에 셀렉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커테이션에 버튼 하나밖에 없어요. 있나? 여기도 버튼이잖아.
큰일 났다. 괜찮아. 아니야, 첫 번째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이디 줄 수도 없고 올!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점 온클릭.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location.hrf로 이동시켜 줄게요. 이번에는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session.remove. 이렇게 해서 서블렛에서 삭제하겠죠. 그래서 session remove라고 하는 서블렛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되셨나요? 자, session remove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어 줄게요. 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이름은 서블렛으로 만듭시다. 오른쪽 버튼 뉴 서블렛. 자, 이름은 세션 컨트롤러, 세션 언더바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자, 넥스트. 그 다음에 이름은 방금 전에 하셨던 슬러시 꼭 써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아이고, 이름이 뭐였냐? 세션 리무브 점2 이렇게요. 오케이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넥스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겟 방식으로 취할 거니까 두 개 필요 없고 생성자 필요 없고요. 자, 피니시 해주시고 자동으로 얘가 매핑을 해줄 겁니다. 요게 얘가 매핑을 하죠. 얘가 됐고, 그 다음 나중에 필요 없는 거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스코프는 전달이 안 될 거고요. 스코프는 전달이 안 될 거고 요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스코프니까 리퀘스트를 담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리스판스 점 send 리다이렉트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화면이 여기 있어요. 화면이 여기 있으니까 스코프 테스트 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요거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자, 그래서 스코프 테스트 .jsp 슬러시 찍으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정리해드리면 리퀘스트는 호출한 페이지까지가 범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션은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되고 있는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브라우저까지 범위. 그 다음에 삭제되면 의미 없겠죠? 삭제되면 의미 없습니다. 아이고, WSAR인데 왜 자꾸 이거 적는 거야? WSA. 범위까지가 범위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삭제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삭제 전까지.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리스타트 한 번만 해주시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 EL.2 요거 한번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세션이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스코프가 놀부, 홍보, 그 다음에 세션까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출력됐죠? 요게 리퀘스트 스코프, 요게 세션 스코프, 그 다음에 요게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션 삭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삭제 안 했으니까 세션 스코프가 이렇게 남아있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준비되셨어요? 안 돼? 자, 컨트롤로 가셔서 자, 여기다가 먼저 작성하면 되겠죠? 첫 번째, 세션을 가지고 조금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밸리데이트를 통한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밸리데이트를 통한 삭제라고 하기 좀 그렇다. 하여튼 인밸리데이트를 통한 삭제해보자. 자, 세션부터 만들어줘야 되겠죠? 위에다가 만들게요. http 세션 그 다음에 세션은 request.getSession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션점 인밸리데이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셨다가 자, 다시 한 번 더 세션 삭제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세션 인밸리데이트가 동작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호출해볼게요. 자, 삭제됐고요. 됐죠? 각각의 스코프 애들이 삭제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리퀘스트 뭘로 임포트를 해요? 닫고 새로운 시작. 자, 새로운 시작. 클린해. 새로운 시작. 자, 됐지? 됐어. 새로운 시작이야. 자, 스타트해. 됐지? 자, 브라우저 열어. 한 개. 그 다음에 시크릿으로 한 개. 요렇게 두 개 열어놔. 자, 스코프 범위 너 뭐하고 있는지 알지 지금? 그럼요. 알고 있는 거지? 이거 중요하단 말이야. 그지? 나중에 내가 막 했는데 내가 결제 어디까지 했지? 라고 하면 또 로그인하고 봐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봤던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시킬 수 있다고 어플리케이션에. 그럼 내가 상품 이전에 봤던 상품 있잖아. 공동으로 이렇게 띄워줄 수가 있다고. 됐죠? 자, 주소 친다. 주소는 뭐냐면요, 얘예요. 요 주소. 프로젝트 뒤에 .jsp 제가 세 개가 다 있잖아. 리퀘스트는 저희가 이제 인식이 되시죠. 리퀘스트는 전달한 쪽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거기까지밖에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야? 세션 스코프랑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예요. 그죠? 세션부터 확인할게요. 그래서 세션이 그렇다면 예상되는 게는 뭐예요? 얘는 같은 브라우저니까 여기다가 탭을 하나 더 열어. 여기다 열어. 붙여넣어. 그 다음에 엔터 쳐. 다. 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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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자, 그러면 얘랑 같은 브라우저에 있죠. 하지만 얘는 다른 브라우저에 있죠. 자, 로그인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 스코프 여기 첫 번째 거에다가 EL.2 한번 해보세요. EL.2 이렇게요. EL.2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스코프 다 담아주잖아. 리퀘스트 스코프랑 세션 스코프랑 그다음에 뭐야?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다 담아줄 거잖아. 자, 간다. 엔터 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3개 들어왔죠? 아, 이거 충격 건전지 사야 되겠다. 이거 쓰지도 않는 상품 아니야. 빨간색 거 갖고 와야 돼. 자, 됐죠? 자, 됐죠? 자, 됐다. 자, 여기 가요. 여기 두 번째 탭. 자, 엔터 친다. 자, 됐죠? 리퀘스트 스코프는 전달 안 되고 세션 스코어 어플리케이션 됐죠? 자, 간다. 여기 야 까만색 창 엔터 칠 거다. 친다. 자,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만 들어왔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세션은 보고 있는 브라우저 끼면 되고 새로 열었을 때 그게 되지 않는다. 이해가시죠? 됐죠? 요거 설명한 거다 방금. 자, 됐지? 자, 다시 세션 얘기해도 되지? 자, 그래서 세션을 전체 삭제하는 걸 뭐라 그래? 세션 인밸리데이트라고 한다. 자, 저희가 세션을 보시면 자, 세션이 하나 더 만들었었어요. 사실은 여기 뒤에 가보시면요, 여기 브라우저에 보시면 얘도 세션이었잖아요. 아, 어디 갔냐? 세션. 아, 소스를 봐야 되겠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EL 컨트롤러 보시면 저희가 세션을 하나 더 담았어요. 발이라고 테스트하고 싶어서. 맞죠? 발. 됐죠? 발이란 세션도 한번 올려줄게요. 자, 아까 침에 저희 어디 갔냐? 테스트, 스코프 테스트에서 여기다가 됐죠? 여기 밑에다가 li 두 번째 세션 해주시고 두 번째로 달러 하신 다음에 자, 이름이 세션 스코프니까 얘는 그냥 써도 되겠죠? 왜냐면 이름이 하나밖에 없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써. 됐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리퀘스트 스코프 없고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없으니까 차례대로 검색이 되면서 리퀘스트 없네? 그럼 안 하고 세션 스코프에서 값을 갖고 오게 해줘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신 후에 다시 브라우저 이 상태로 두고 간다. 자, 이거 눌러. EL.2 눌렀어.
자, 그 다음에 페이지의 범위 가셔서 됐어. 그 다음에 세션은 내 거 브라우저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긴 없어. 됐고요. 요 동영상 보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션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요게 나중에 되면 이 세션이 분리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 세션과 HTTP 세션과 이걸 관리하는 스프링 세션하고 그다음 나중에 시큐리티랑도 이렇게 막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관리를 못하면 로그인도 못해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뭐 JWT가 하는지 할 거 아니야. 쿠키도 해야 되는데 쿠키는 안 한다고 쳐도 그죠? 됐어요. 자, 그래서 세션의 범위인데요. 자, 세션 인밸리데이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셔서 세션 삭제 눌러볼게요. 여기 밑에 세션 삭제 버튼. 그럼 뭐야? 얘는 다 지운다고 했었죠. 그럼 지금 보시는 뭐요? 로그인 세션하고 로그인이래. 얘 세션하고 요거 세션 흥부랑 그 다음에 요거 세션 값 요거 두 개 다 삭제돼야 되겠죠? 자, 누를게요. 세션 삭제. 자, 됐죠? 요게 세션 인밸리데이트. 그래서 아예 세션을 삭제되는데 티가 안 나죠. 그냥 안에 있는 거 다 지운 것처럼 보이잖아. 폰을 돌려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EL로 다시 만들어.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갔을 거고요. 됐죠? 다시 올라갔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가보세요. 저희 세션 컨트롤러 들어가셔서 인밸리데이트 밑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거는 3번이라고 하긴 그렇고 체크 데이터, 체크 세션 값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체크 세션 값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똑같아요. 스토어로 가지고 저희가 먼저 인밸리데이트를 했으니까 스토어죠. 스코어래 잠깐만. 스코어 DTO, 그 다음에 DTO, SDTO라고 합시다.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캐스팅 해주시고요. 스코어 DTO. 그 다음에 세션에서 get attribute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은 DTO라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밸리데이트가 두 개 다 삭제됐겠죠? 그러니까 스트링 해주시고, 어차피 오브젝트예요. S 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니까 스트링으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 파랑하고는 틀려요. 그 다음에 get attribute 해주시고, get attribute 해주시고, 여기다가 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sys오로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서 sys오로 그냥 sdto랑 그 다음에 그 s발 이렇게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화면에 아까쯤에 거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L.2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올라갔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스코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코프도 보시면은 다 들어오신 거 확인이 될 겁니다. 이쪽엔 당연히 어플리케이션밖에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를 좀 봐야 되니까 로그를 좀 키워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세션 삭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보이세요? 세션이 이미 무효화됐습니다 라고 해서 아예 get attribute가 안 되죠. 널 포인트 익셉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는 있는데 그 객체가 사용할 수 없도록 인밸리데이트는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션이 무효화됐습니다 라고 하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아웃 때만 사용하시고요. 다른 때는 인밸리데이트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저 무효화되면 되게 좀 짜증나요. 그래서 세션을 또 만들어주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캐너를 만들었다가 스캐너를 클로즈 하시게 되면 스캐너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션이 인밸리데이트로 나가게 되면 다시 또 생성해주는 처음부터 작업을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션은 필요하실 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리무브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리무브 하시면 이렇게 돼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미 무효화되었습니다. 됐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삭제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이름의 세션을 리무브 시키는 거죠. 리무브 함. 자, 됐습니다. 그래서 세션 요번에는 세션 그 다음에 리무브 어트리뷰트 해주시고, 요번에는 아까쯤에 발이라고 하는 얘만 한번 삭제해 볼게요. 자, 그럼 뭐예요? 이름이 없어진 거죠. 이름이 없어지면 자바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널이 되겠죠. EL에서는 값이 없는 애가 되겠지만, 그죠?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화면에서 가셔서
여기에서는 여기 EL에서 다시 값들 담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코프의 범위에서 값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기 까만색에 있는 다른 애들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스코프에서 세션을 삭제해 볼게요. 자,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만 삭제됐어요? 세션 값이라고 하는 그죠? 세션의 발만 삭제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저렇게 해서 세션을 핸들링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밸리데이트는 어디서만 사용한다? 로그아웃일 때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션 인밸리데이트를 하시기 전에 뭘 받는 거예요? 맥스 데이트, 맥스 인터벌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몇 분 혹은 밀리세컨드, 10초 데이트, 밀리세컨드가 아니라 그게 삭제됐을 때 아예 세션을 삭제시켜버려요. 그럼 뭐예요? 모든 애들이 내 정보들이 삭제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게 될 것 같아요. 뭐 어플리케이션도 똑같이 삭제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쪽 리무브 해주시면 바로 삭제가 되니까 그거는 뭐 굳이 하진 않을게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스코프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